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관세 조치가 어느 정도 일시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평가 속에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상호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사실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때문에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하락 마감됐던 뉴욕 증시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각각 0.99%, 0.9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가장 큰 하락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경제 지표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월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치인 17만 건을 크게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실업률과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업률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인 3.8%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1월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크게 꺾였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또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전월 대비 1%포인트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포인트가 넘게 급등한 사례는 5번뿐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은 오후장에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시장은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나 품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일이나 11일에 이렇게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자동차 섹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U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고성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요.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라면서 관세 조치를 곧 조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계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무역 적자와 그리고 특정 품목의 이 교역 불균형 등을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같은 이러한 대미무역 흑자국들이 표적 대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가능성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무역 전쟁이 좀 확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이 금요일장의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은 11개 업종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지수 가운데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와 코카콜라, 또 쉐보론 같은 종목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요. 빅테크들은 이렇게 대부분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배당금이 인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소식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525억 달러 수준의 AI 지출로 이렇게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750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3%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고요. 아마존 역시도 이 AI 지출 부담과 더불어서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이 순 매출이
매출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티와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4개월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중국 내 업체인 니오와 샤오펑 같은 그러한 종목들은 인도 대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테슬라의 하락이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있었던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오픈 AI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 오클로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발전이 전력 수요를 가속화하면서 오클로 역시도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졌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문제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4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업체인 알파벳이 지난 4분기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1%가 넘는 하락세를 만들었고요. 이어서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1월 매출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자릿수대의 강한 급락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B2B 사업 성장과 더불어서 또 예약 매출의 급증으로 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분기 배당 재개 등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이 빌 에크먼이 대규모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약 23억 달러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퍼몰딩스 같은 경우에는 후불 결제 서비스 기업이죠. 연말 이 쇼핑 시즌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개선과 매출이 전년 대비 47%의 증가세를 만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1%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실업률은 줄어들고 또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49%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달러와 금도 보겠습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되면서 108선으로 튀어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900달러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